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24번부터 26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자, 예술 지문인데요.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말 좋은 문제. 왜? 숄더 샷 프레임, 숄더 샷 프레임. 똑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 글의 화제는 뭐다? 숄더 샷 프레임이다라는 것. 숄더 샷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제를 알려주는 문제. 우리가 정말 좋은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인데요. 보기를 이해한 것. 이 사진은 남자를 향해 서 있는 여자를 장애물로 배치하여 숄더 샷 프레임으로 촬영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숄더 샷 프레임이라는 게 장애물을 배치해서 촬영한 것이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윗글에 언급된 숄더 샷 프레임. 자, 지금 이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숄더 샷 프레임을 언급했다라고 했어요. 화제를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보기 엣지샷 프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보기 나타내는 엣지샷 프레임에 대한 설명과 지금 지문에 나타나 있는 숄더 샷 프레임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술 지문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술 지문. 일반적으로 이거 보통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그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화제를 나타내기 전에 독자로 하여금 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들을 던져놓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에 담을 대상인 중심 피사체를 먼저 선정하여 화면 중앙에 놓고 이것을 초점에 맞춘다. 그런 다음 중심 피사체와 주변 풍경을 적절하게 구획하여 안정된 구도로 사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식 요소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은 중심 피사체를 화면 중앙에 놓고 초점을 맞춰서 찍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죠. 그런데 전환이에요. 그럼 그런데 앞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하여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미적 효과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숄더 샷 프레임이다. 이게 뭡니까? 화제예요. 숄더 샷 프레임이라는 화제를 제시했어요. 두 번째 문단. 자, 숄더 샷 프레임이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뭐뭐란 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뭐뭐이다. 이게 숄더 샷 프레임의 뭡니까? 개념. 숄더 샷 프레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숄더 샷 프레임을 활용하면 프레임 안에 기억, 삽입된 장애물로 인해 감상자가 시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숄더 샷 프레임의 뭡니까? 효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가 됩니까? 숄더 샷 프레임의 개념과 효과라는 게 나타나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숄더 샷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활용하여 구성하는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딱 보니까 첫째, 동그라미 칠게요. 첫째,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둘째, 그리고 셋째, 뭐 이렇게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숄더 샷 프레임의 구성 방법. 숄더 샷 프레임의 구성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째,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숄더 샷 프레임 구성 방법 1번. 구성 방법 1번.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한다.
장애물을 배치하면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 그러니까 장애물을 비치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뭡니까?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1번의 효과 1번. 이때 장애물의 중심 피사체보다 크면 장애물이 감상자의 눈에 더 잘 띄게 된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서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준 지시성이 강화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이 장애물을 통해서 피사체로의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첫 번째 구성 방법의 효과죠. 그리고 장애물을 통해서 감상자의 이 중심 피사체가 더 크면 장애물이 감상자의 눈에 잘 띄게 된다. 그리고 장애물의 형태,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그러니까 장애물의 형태나 시선 이런 것들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준 지시성이 강화된다. 지시성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효과는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심 피사체보다 크고 장애물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로 향하도록 하면 지시성, 그러니까 중심 피사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효과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구성 방법, 첫 번째 구성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성 방법. 둘째,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반면 V표시 장애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인과관계죠. 감상자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는 장애물보다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여 시선을 뭐하게 된다? 집중하게 된다.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초점을 어떻게 한다? 중심 피사체에 맞춘다. 장애물에 맞추지 않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뭐다? 효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성 방법을 사용했을 때 효과. 셋째,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킨다.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의 여기에 이제 구성 방법 3번이 되겠네요. 요것도 좀 정리를 해둬야 되겠네요. 필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둘째, 요거 부분, 요 밑줄친 부분은 구성 방법 2번이 되고요. 밝기를 대비시킨다는 방법 3번이 됩니다. 자,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은 어둡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 밝게 촬영하면 밝음과 어둠이 대비되면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뭐하게 된다? 주목하게 된다. 이것이 뭡니까? 이 세 번째 구성 방법의 효과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숄더 샷 프레임 구성 방법 세 가지와 효과요. 구성 방법과 효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숄더 샷 프레임의 구성 방법과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숄더샷 프레임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사진의 예술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게 숄더샷 프레임의 뭡니까? 목적이에요. 숄더샷 프레임은 조화와 균형, 통일을 기본으로 여겼던 기존의 예술적 인식에서 벗어나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 불안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사진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요것도 기억 니은으로 묶으셔서 숄더샷 프레임의 뭡니까?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 숄더샷 프레임의 개념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숄더샷 프레임이란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등에 업힌 아이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개념 나왔고요. 효과는 뭡니까? 바로 그 두 번째 문단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네요. 프레임 안에 삽입된 장애물로 인해 감상자가 시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맞죠? 자, 세 번째 숄더샷 프레임의 변천 과정. 이 변천 과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없었죠. 그런데 이런 변천 과정이 나오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되는 방법, 통시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1910년도에는 이랬고 1920년도에는 이랬고 1930년도에는 이랬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변천 과정이고 그런 걸 우리가 통시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시적 관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통시적 관점은 이런 수직선 위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게 통시적 관점이고요. 이거와는 다른 개념, 공시적 관점은 이런 거예요. 특정한 시대, 1920년대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었다. 1920년대만 갖고 이야기하는, 특정한 시대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건 통시적.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숄더샷 프레임의 촬영 기법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 구성 방법 나오죠. 자, 숄더샷 프레임의 예술적 의 뭡니까?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숄더샷 프레임은 해서 끝까지 쭉 나오죠.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의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어렵지 않게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엔 25번 문제 사진 쭉 보니까 숄더샷 프레임 장애물 나왔죠. 대비되어 있고 그 장애물이 더 크고 중심 피사체를 향해 있고 그죠? 아주 잘 돼 있어요. 보도록 합시다. 정말 맞나? 자, 1번 중심 피사체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켜. 밝기 대비시켜 나왔죠. 어디 나왔어요? 밝기를 대비시켜야 한다라는 건 그 숄더샷 프레임의 구성 방법 몇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는 있네요. 세 번째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자, 2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요. 1번은 정답이 안 되네요. 적절하니까요. 장애물을 흐릿하게 촬영하여 초점을 맞춘 대상자와 대상을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게 하는 것. 세 번째 문단 아홉 번째 줄 초점을 흐릿하게 한다. 구성 방법 두 번째 거 세 번째 문단의 아홉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장애물의 자세가 중심 피사체를 향하게 함으로써 중심 피사체에 대한 지시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 구성 방법의 효과라 그랬죠. 이것은 세 번째 문단의 여섯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주는 지시성이 강화된다. 나와 있죠. 근거가 있이 정답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4번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 앞에 배치하여 장애물 중심 피사체 앞에 배치하여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감상자의 눈에 먼저 띄게 하는군. 이거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있죠. 장애물을 배치하면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어요. 5번 보세요.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크게 촬영하여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를 거쳐 장애물에 집중된다. 중심 피사체를 거쳐 장애물에 집중. 이게 틀렸죠.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방금 선생님 읽었어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돼 있죠.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장애물을 보고 그 다음에 중심 피사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야기. 중심 피사체를 거쳐 장애물로 간다. 요 순서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거를 갖고 풀면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검토할 때에도요. 그 근거로 인해서 더 빠르게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윗글에 언급된 숄더샷 프레임 기억과 보기의 엣지샷 프레임을 니은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엣지샷 프레임은 이렇게 쭉 나오죠. 중심 피사체를 가장자리나 구석에 위치시켜 의도적으로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이게 엣지샷 프레임의 개념이죠.
엣지샷 프레임의 개념. 이 프레임은 안정된 구도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진과 달리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에 집중하게 한다. 이것도 숄더샷 프레임과 비슷하네요. 이건 뭐 효과라고 합시다. 효과. 엣지샷 프레임의 효과. 엣지 구석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기억은 숄더샷 프레임은 엣지샷 프레임과 달리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아니죠.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프레임. 달리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프레임 구성 방식이다. 이거 둘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맞지 않는 소리죠. 26번 1번 같은 경우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니은은 기억과 다르게 엣지샷 프레임은 숄더샷 프레임과 달리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죠. 기억이 의도. 왜냐면 엣지샷 프레임은 여기 보시면 의도적으로 라고 했죠. 하지만 숄더샷 프레임은 네 번째보다 첫 번째 줄. 숄더샷 프레임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이라 그랬죠. 이거는 틀렸어요.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다. 기억만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안 되죠. 자, 3번 기억. 조화와 균형. 니은 부조화 불균형. 둘 다 뭐예요? 부조화 불균형이에요. 이건 둘 다. 기억과 니은 둘 다. 그래서 안 되고요. 기억과 니은은 중심 피사체를 프레임의 중앙 부분에 놓이도록. 중앙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뭐 엣지샷은 구석으로 가고요. 그리고 숄더샷은 어깨 너머,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 너머로 있다라는 거. 틀린 거죠. 정답은 5번이에요. 기억과 니은이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서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해서 감상자로 하여금 뭐한다? 집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4번부터 26번 문제를요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맞았든 틀렸든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근거를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뭐냐면요. 사고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사고의 오류를 반드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공부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